오지 AJ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장소 포인트 리오라고 하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캠핑을 나왔습니다. 정말 겨울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 바닷소리, 파도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음악이 없이도 배경음악으로 바닷소리와 함께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영상 3번에 걸쳐서 제가 호주에서 그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구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존을 하는지까지를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노인간호의 가장 중점적인 치매간호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호학적인 강의가 아니고 일상에서 보이는 노인들을 더욱더 가까이서 접근하면서 특히 호주 문화 그리고 호주 노인들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의 어떤 대응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양원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곳을 그 치매병동으로 하고 또 평균 연령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90세 전후가 평균 연령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과 나중에 증증이 되면서부터 좀 심해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초기 증상의 할머니들은 그러니까는 1살에서부터 서너 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토들러 스테이지를 유아원의 사고와 행동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증 치매 노인분들은 영아와 태어나서 1살 때까지의 영아들의 행동과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호주에서 그리고 깊숙이 노인간호를 하면서 발견한 아주 신비로운 건데 우리 인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부모한테 의존하잖아요. 젖 먹는 것부터 기저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울고 먹여주면 먹고 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도 돌아가실 때는 왔던 그대로 가는 게 우리 인간사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치매가 걸려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내가 알던 엄마, 아버지,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단지 그 사람들은 이 지적인 능력, 이성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한 실망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회의를 많이 하시고 어떤 사람은 방문하기를 꺼려하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제가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엄마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내 질문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우리 엄마인데 내가 알아보지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되지 않았느냐. 왜 꼭 너희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도 네가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인 거를 알아보면 충분한 거 아니야? 실망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못 알아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당장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가까운 것을 알고 웃음 짓고 반가워합니다. 그러면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 느낌과 그 감정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알아보는 한 네가 올 이유가 있고 슬퍼하지 마. 사람들은 왔던 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자기 엄마와 아버지를 보고 다른 의미를 갖고 찾아오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힘이 되고 위안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많은 책임을 느꼈습니다. 이런 양로원,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왜 눈만 다른 곳에 두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잘 지켜봐야 하는 게 잘 보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똑같습니다. 유아원 아이들이 유치원생에서 할 수 있는 귀여운 짓, 그리고 막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안 놀아도 같이 있다라는 개념, 자기네들이 그 질투 없고 그 서로 정말 단순한 게임을 하면서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사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번 식탁에 내가 처음 와가지고 딱 앉은 그 자리는 당신 거예요.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앉으려고 하면 쌈나요. 그것만이 아니고 어떤 한 분이 무엇을 먹으면 다른 분도 똑같은 거를 먹어야 해요. 다른 것을 주면 질투하고 싫어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하는 거를 그대로 또 따라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되게 유럽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포크 앤 나이프를 사용하잖아요. 이분들은 수박을 디저트로 이렇게 슬라이스로 주잖아요. 그것도 포크 앤 나이프로 이렇게 썰어 드세요. 한 분이 이거를 포크 앤 나이프를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다 보고 있던 다른 노인분들이 나도 포크 앤 나이프 이러면서 다 포크 앤 나이프로 수박을 잘라서 드십니다. 너무 귀여워. 어떤 한 분이 숲을 줬는데 숲이 너무 좀 따뜻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it's bit cold 그러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수저 다 놓습니다. it's cold. 다 수저 넣고 다 데펴달라고 그래요. 너무 귀여워. 그래요. 그러면 딱 얻어서 다시 또 데펴가지고 줘야 돼요. 생각하니까 정말 옛날 생각나네. 한 분은 그 부부가 오셨어요. 그 부부들은 정말 오는데도 장관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사가 오더를 내리고 경찰을 대동해가지고 앰뷸런스랑 같이 해서 같이 정말 왔어요. 그냥 막 끌고 오거나 당신이 의지하지 않는데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냥 무조건 끌고 오지 못해요. 법적인 오더를 받아가지고 와야 해요.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와요. 결국은 그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시고 몇 달 후에 할아버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치매로 해서 오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딱 아침 식사를 하시면 꼭 그 제 오피스 앞에 현관문 앞에 의자에 딱 앉아 계세요. 아주 오는 사람 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 그러면 그날은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거기 내 자리라고. 거기 이거는 내가 산 집이고 여기는 내 자리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실망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희는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것들을 음식도 똑같이 그리고 뭐 드시는 것도 똑같이 해서 줘야 해요. 그렇게 그 유치원 아이들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액티비티 같은 것도 너무너무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많이 느끼고 많이 웃으시고 작은 일에 또 많이 삐지시고 우시고 화내시고 그런데 중치매는 조금 달라요. 신생아에서부터 1살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영아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남이 소리를 지르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내가 어디 앉는지조차 내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남이 어디서 자리에 앉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침대 놔두고 옆에 침대 가서 누워있고 내 밥 아닌데도 앉아서 남의 밥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뭐 먹여주는 사람이 대반사고 다 거의 다 기저귀 차고 계시죠. 그나마 걸어 다니시면 그래도 너무너무 좋죠. 다행이죠. 저희는 한 분은 대변을 보시고 그 옆에 사람은 그 똥으로 가지고 놀고 지나가다가 창문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이렇게 동그란 게 까만 게 이게 뭐지? 그러고 보면 대변 조그만 게 빛에 말려져 갖고 딱딱한 것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꽂아져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대변 보시고 벽에다 똥칠할 때까지 사신다는 말이에요. 그것만도 아니고 이 치매의 가장 메이저 심텀이 뭐냐면 남을 많이 의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숨기세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숨겨요. 하다못해 안경, 틀니 잊어버리는 거는 다반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껴도 내가 안경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고 틀니를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죠. 그래서 중치매 환자들 병동에는 그 간호사들이 아주 스킬풀하고 익스피리언스드한 간호사들이 보배예요. 질 좋은 간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아기 다루듯이 모든 것 신생아에다가 플러스를 존중하면서 해야 하니까요. 이런 거 다 말을 못하죠. 그거를 다 챙겨가지고 껴주고 남의 거 껴주면 안 되지. 특히나 안경 같은 건 그래도 남의 거 뭐 껴도 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저 할머니 건데 아닌데 틀니는 어떻게 알아요? 껴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름도 없잖아요. 근데 그 틀니들을 굉장히 잘 잊어버리는데 잘 감춰요. 그래서 문제거든요. 뭐 별별 곳에 다 감춥니다. 다 감춰. 그걸로 빼가지고 문도 돌려가지고 열려고 하고.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다 감춰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찾아내는 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급기야는 제가 이제 그 틀니 하시는 분들한테 이름을 써달라 그랬어요. 이름을. 그 틀니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씁니까? 이런 안경은 이런 곳에 이름을 써요. 이름을 새겨두면 돼요. 그런데 틀니는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쓸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색입니다. 새겨가지고 까만색을 씌워요. 씌워가지고 다시 문지르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병동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틀니는 전부 다 네,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것도 또 하나면 다행이게 위아래 양말처럼. 양말은요 말하면 전쟁이에요. 특히 까만 양말을 제가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재미난 일이 많죠. 당사자들은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일도 아니고 창피할 일도 아니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당연지사 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횟수가 더하면서 나이가 들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듯이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치매라고 해서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 제가 6년 반, 7년이 채 안 되는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저는 이 노인 간호에 대해서 운영하는 그 매니저부터 스타프들, 가족분들 다루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지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치매 증상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이런 그 지적 감각이 없어지면서 인지 능력도 없고 이렇게 밖에 나가시면 길을 잘 잃어버리세요. 그래서도 그 양로원이나 요양원은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가시면
저희는 대비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디를 갈지 모르고 찾아올 수가 없는 거지요. 당신들이 근데 그 주변에 사시던 분들은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대개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갔다 하면 잊어버리세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나가셨는데 몇 시간이 돼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찰도 식구도 전부 다 찾았는데 정말 주변에 뭐 10km, 20km 뭐 그 반경 안에서는 못 찾는 거예요. 반나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모시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시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역 있죠. 기차를 타고 시내까지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서 그 스와이프로 그 스캔을 해야 되는데 마이키 카드라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그 링마스터가 보고 할아버지가 이상해가지고 연락을 경찰을 부르고 식구들을 부르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받고 오셨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초췌한 그 모습에 그래도 다치지 않고 돌아오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자마자 드시지도 씻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누우셔서 아기처럼 주무셨어요. 그래도 과격한 노인분들, 되게 이제 성격이 괴팍스러워지면서 좀 과격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씻겠다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거 굉장히 많지만 제가 겪은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간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드시는 분이에요. 안 드셔도 저희가 이렇게 먹여드리면 드시면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물가에 데려다 주지만 드시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특히나 의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약을 탔는지 독을 탔는지라는 그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먹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먹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에 절대로 먹지 않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은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노인분들이 정말 며칠씩 안 드시면 돌아가세요. 열흘, 2주를 채 못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시지 않는 분들은 저는 의자 갖다가 딱 옆에다 앉아가지고 정말 2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정말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그 점심시간, 저녁시간 되면. 똑같아요. 어느 인종의 노인분들이나 치매 증상은 세계 어느 곳이든 똑같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영유아원들 아이들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귀엽고 천진난만한 것처럼 이분들도 순박하시고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런 면에서 저는 물질적으로는 아닐지언정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분들의 생활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밑에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드디어 제가 이 양로원을 팔게 됩니다. 도대체 얼마에 어떻게 해서 제가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